거울을 보다가 문득 언제 이렇게 늙었지? 깜짝 놀라본 적 있나요? 자꾸 깜빡하는 건망증이 부쩍 심해지진 않았나요? 그것은 당신의 뇌세포가 늙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찌릿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당신의 심장세포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생존의 비밀. 답은 세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살릴 첫 번째 생존의 비밀, 세포. 문제의 핵심은 혈당이 아니라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포입니다. 결국 해결의 시작은 세포의 당 흡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혈당 관리, 세포가 답이다.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환입니다. 우리는 흔히 혈당이 높다, 낮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숫자가 실제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단순한 수치를 넘어 생명을 좌우하는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선 매 초 약 5리터의 혈액이 쉬지 않고 순환합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속도죠?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는 이 작은 입자,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 포도당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때입니다. 몸이 제때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하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고혈당이라는 경고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뇨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시작되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로 인한 이 고통과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청송시장 5일장. 시장 안을 가득 채운 호탕한 웃음소리.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영감 오늘 또 배 사오러 가자. 아, 이만하지. 예. 아이고, 부자 됐네. 미소마저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62세 이향화 씨입니다. 장사할 땐 누구보다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향화 씨. 하지만 그녀가 여장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해온 장사. 그러나 1년 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향화 씨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칼솜씨 덕분에 단골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 요즘 숭어도 맛있고 또 이거 희라서 저 큰 거 잡았거든. 그쵸, 예. 이건 10,000원이고, 이건 큰 거 15,000원이고, 이거. 주변 상인들도 향화 씨의 성실함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 같은 여자로서 존경스러워. 그래 혼자 2시에 일나가 물건 띠가 오고 또 이래 팔고 또 운전해가 가고 존경스럽다 카이.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아. 응. 예, 17년 단골이에요. 단골이고 이제 손도 빠르고 몸도 빠르고 잘해요. 막 사장이 막 너무 잘해요. 막 열심히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살아서 애순이라 애순이 별명이 애순이. 청송의 애순이 향화 씨. 그녀가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유는 뭘까요? 30년 조금 넘었어요. 2시에 좀 일어나가 강구 항해 가가 고기 입찰해가 여기 오면 6시 30분 7시 되죠. 피곤해도 가족들을 위해서 일이면 열심히 했죠 뭐. 학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차도 사주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야 했던 그녀. 그 하루하루엔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여와 식사하세요. 손님 없을 때 빨리 저 식사하고. 잠깐 찾아온 한가한 틈, 자장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식사 시간은 잠시 숨 고르는 휴식일 뿐. 자장면을 비벼서 한 입에 크게 넣고는 맛도 못 느낀 채 후다닥 삼켜버립니다. 상인들과 모처럼 마주한 밥상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바쁩니다. 좀 급하게 자시지 말고 천천히 좀 자시세요. 빨리 먹어야 돼요. 왜 급해요? 빨리 먹어야 돼. 빨리 가야 돼. 허기를 달래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삼킨 한 끼. 자장면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새 비워냈습니다. 난 다 먹으니다. 천천히 잡수서. 야,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다시 일터로 향하는 향화 씨. 점심 장사를 준비하려 생선을 미리 손질해 두는 건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쉼없이 칼을 움직인 탓일까요? 아, 손잡아.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통증에 결국 고무장갑을 벗어 던집니다. 한순간도 멈출 줄 몰랐던 그녀를 통증이 비로소 멈추게 한 순간. 그리고 이상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목말라. 수시로 찾아오는 갈증까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가족을 위해 30년 넘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향화 씨의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긴 하루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향화 씨.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혈당 체크입니다. 아우, 300이 넘었네. 300을 훌쩍 넘는 혈당 수치.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2, 3년 전부터 그래 막 피곤하고 저녁에 막 잠도 못 자고 손 저리고 발 저리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당뇨병이라고 진단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조용히 그녀의 삶을 파고든 고혈당의 습격. 끊이지 않는 각종 증상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가시지 않는 갈증, 모두 당뇨병 때문이었습니다. 아, 목말라. 과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 걸까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이제 좀 살겠다. 하루에 뭐 2, 3리터 수시로 이렇게 먹어요. 목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이 목이 턱턱 갈라지는 기분이고 안 먹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니 장사할 때도 물병은 손에서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그새 500ml 물 3통이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향화 씨를 괴롭히는 당뇨병 증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다가 자고 깨서 화장실에 자주 가요.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이래가지고 또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좀 피곤하죠. 당뇨병의 대표 증상, 갈증, 잦은 배뇨, 수면 장애,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 향화 씨는 이 모든 걸 매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 향화 씨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왔어요. 식사했어요? 오늘 안 먹었다. 같이 밥 먹자. 네, 밥 먹으시다. 배고프지? 예, 이제 일 마쳐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 자주 찾아온다는 아들 병수 씨. 똑같지 뭐. 잘 갔다 왔는겨. 그래. 아이고 고생이 많다. 병수 씨가 챙겨온 식재료로 급히 엄마표 밥상을 차려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제철 생선회를 듬뿍 얹은 새콤달콤한 물회. 초장이 빠지면 섭섭하죠. 그런데 향화 씨의 초장 사랑은 조금 남다릅니다. 너무 짜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물 부으면 된다. 네, 조금 물에. 싱겁게 드셔야죠 이제. 오야 신경 쓰고 있다. 좀 먹고 싶은 거 있다 해도 그래서 좀 저녁에는 좀 덜 먹고 운동도 좀 댕기고 해서 맨날 시장 댕긴다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지 말고. 홀로 당뇨병과 싸우는 엄마가 늘 걱정이랍니다. 당뇨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진 게 눈에 보이죠. 약간 생기도 약간 예전만 못하는 것 같고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서 전반적으로 가족들 분위기가 이제 약간 조심해지는 느낌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괜찮나? 난 괜찮아. 아픈 줄 모르고 산다만. 술 좀 적게 먹어. 아프면 끊겠지. 그러면 안 되지. 나 아버지 봐라. 그렇게 건강하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래 일찍 가신 것 봐라. 무쇠같이 든든했던 남편.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갔거든요. 4년 동안 이제 병간호하면서 또 저도 당뇨도 있으면서 1년 만에 또 10kg 빠졌죠. 남편 병간호와 장사를 동시에 하면서 자기 몸 돌볼 틈조차 없었던 향화 씨. 그 사이 당뇨병은 더 깊어졌고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7kg 조금 이랬는데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많이 빼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빼려고 노력도 하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남편 일에 그냥 또 하는 일에 뭐 제 건강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게다가 당뇨병은 향화 씨만의 병으로 끝나지 않기에 더 큰 걱정입니다. 엄마가 이제 조심해야지. 다 외갓집에도 다 당뇨 있잖아. 그래. 외갓집에는. 엄마는 나 외갓집이나 다 당뇨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 이게 니도 엄마가 이게 당뇨가 높으니까 니도 좀 조심해야. 당뇨병이 아들에게 이어질까 마음이 무거운 향화 씨입니다. 아버지부터 오빠들이 당뇨가 있어요. 큰 오빠랑 둘째 오빠랑 저혈당 와가지고 내 병원에 실려갈 때가 많아요. 셋째 오빠는 당뇨로 돌아가시고 발가락도 끊었어요. 네. 당뇨가 심해서. 당뇨병 합병증은 우리 몸 곳곳을 망가뜨립니다. 심해지면 신체 일부가 괴사해 절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셔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은 인슐린 맞고 있고. 향화 씨네 7남매 중 무려 6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난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은데 아들도 나처럼 고생할까 봐 걱정이에요. 실제로 부모 둘 다 당뇨병이면 자녀의 발병률은 약 70%. 한 사람만 당뇨병이어도 자녀의 발병률은 약 40%나 됩니다. 하루 3번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녀의 일과 약을 챙겨 먹는 일입니다. 당뇨야, 고지혈증야, 눈도 떨리고 하는 거 하고. 매일같이 삼켜야 하는 한 움큼의 약들. 삼키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한 3년 됐어요. 그만 먹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약이 들어요. 그 당뇨약도 센 거 넣고. 어쩔 수 없이 살려면 먹어야지. 자꾸 올라가고 또 약 타갖고 하면 또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좀 생각이 많아져요. 약은 늘어가는데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약물만으로는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같은 생활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당뇨 약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56%는 약물 치료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약물 외 식습관 관리, 운동 등 또 다른 병행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당뇨병 환자 4명 중 3명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양화 씨도 마찬가지. 약을 먹어도 널뛰는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당뇨병 탓에 유일한 낙이었던 여행조차 이제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뇨병 진단받고는 사는 맛이 안 나요. 당뇨가 있는 뒤로부터는 한 3년 정도 놀러를 안 간 것 같아요. 가고 싶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데 먹는 게 일상생활에 제일 즐거운 일인데 먹는 걸 눈앞에 보고 못 먹으니까 그게 제일 재미가 없어요. 먹을 것도 못 먹지. 또 항상 피곤하지. 항상 또 물 마셔야지. 당뇨병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의 통제를 받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잦은 소변과 갈증, 쉬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피로감, 그리고 식후 참을 수 없는 졸음, 식곤증까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단순히 피로라고 넘기기 쉬운 이런 증상들, 사실은 몸속 세포들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세포가 지치고 피로해지면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버립니다. 결국 남은 포도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 당뇨, 즉 고혈당은요, 단순히 숫자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늙게 되고 우리 몸 전체의 노화 시계를 앞당기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죠.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각종 증상이 찾아오고 삶의 활력마저 잃어갔던 이향화 씨. 온종일 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피로. 이 모든 원인은 서서히 진행된 세포 노화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향화 씨는 지금 이 높은 혈당으로 세포를 늙게 만들고 있고 지치고 노화된 세포가 다시 혈당을 끌어올리는 이 끊임없는 악순환 고리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맞이한 휴일 아침.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움직였을 그녀도 오늘은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향화 씨가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공복 혈당 체크입니다. 밤새 안정됐을 거라 기대했지만 공복 혈당은 무려 179까지 치솟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걱정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항상 재요. 어제가 더 나을지 오늘이 나을지. 그 수치가 179나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이러면 안 좋다고 하던데. 공복 혈당 때문에 많이 안 좋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향화 씨가 유독 걱정하는 공복 혈당은 뭘까요? 공복혈당은 당뇨 진단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최소 8시간 금식 후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측정해 당뇨병 진단과 관리의 지표로 쓰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건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도 혈당이 높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조용히 보내는 위험 신호,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조기 알람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식후 혈당보다 이 공복 혈당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간에서는 소량의 포도당을 분비하는데요.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퍼져나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먼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과 포도당은 혈관을 따라 전신을 돌며 이동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 간, 근육,
지방 조직 등 온몸의 세포를 찾아 흘러갑니다. 각 세포의 표면에는 인슐린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마치 잠긴 문을 여는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두드려도 세포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면 수용체와 인슐린이 결합하지 못하고 결국 세포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쌓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건강한 혈액은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혈액은 끈적끈적하고 무겁게 천천히 흐릅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면 혈관벽은 손상되고 만성염증이 생기며 혈관이 좁아져 각종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며 심장혈관 질환 등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혈액은 가늘고 섬세한 말초 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혈류가 막히고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망막병증, 콩팥 부전, 신경병증, 그리고 당뇨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전신의 합병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나 합병증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냐고. 제가 당 때문에 합병증까지 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당뇨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생존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극한의 운동장, 크로스핏 체육관입니다. 고강도의 운동으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땀방울 속에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젊은이들 사이 눈에 띄는 한 사람. 50kg의 바벨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오늘의 주인공 52세 김정수 씨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는 체력의 여왕으로 불린다는데요. 계속되는 고강도의 운동에도 지친 내색 하나 없습니다. 이어지는 운동에 젊은 남성도 녹다운. 하지만 정수 씨는 여전히 멈출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지친 회원들을 다독이며 함께 운동을 이어가는 정수 씨입니다. 6, 화이팅! 7, 8, 9, 야. 저보다 7살 언니인데요. 같이 하면 체력 못 따라가요. 진짜 잘해요, 언니. 어려운 동작도 완전 척척하고요. 진짜 대단해요, 언니. 운동 후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아니, 언니 요즘 왜 더 좋아지신 거예요? 뭐 또 따로 운동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매일 오잖아. 이번 주 언니 다 왔죠? 다 왔어요. 진짜 대단해요. 바드하고, 개인 운동하고, 러닝하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니도 그렇게 해. 너무 힘들어.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니 와드하고 가잖아. 나와서 같이 체력이 돼. 안 돼요, 체력이. 같이 하자, 쭉. 앞으로도 쭉 같이 할게. 주위에 이 나이에 크로스핏 한다면 다 놀래요. 왜냐 거의 하는 사람이 50대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박스에도 50대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걸요. 운동 안 하면 바벨이 왔다 갔다 돼요. 진짜로. 지금은 자타공인 체력 여왕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30대부터 당뇨 전 단계인 걸 알았어요.
작년 초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검사를 한번 했는데 공복 혈당이 165 그리고 고지혈증이 아예 진단이 돼 버렸어요. 30대 이른 나이에 찾아온 당뇨병 전 단계, 게다가 고지혈증까지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셨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큰오빠, 큰언니, 둘째 언니 3명은 당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당뇨. 그리고 오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이도 많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장 이식도 한 걸 했어요. 실제로 눈으로 많이 보고 고생하는 걸 많이 봐왔으니까 남일이 아니죠. 부모님의 6남매 중 3명은 당뇨병, 3명은 당뇨병 전 단계.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당뇨병 증상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전당뇨 있을 때 밥을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깔아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그 순간에는 못하죠.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고일 나거나 다시 또 이렇게 단 거를 먹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죠. 1인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가게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빵으로 허기를 달래고 달콤한 믹스커피 3잔으로 피로를 억지로 쫓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 체중은 10kg이나 불었고 결국 당뇨병 합병증까지 찾아왔는데요. 잇몸에 아예 고름 주머니가 생겨버렸어요. 조금 잇몸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면역력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당뇨 합병증이었더라고요. 저는 전당뇨라 보니까 당뇨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전당뇨였는데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당뇨병 전 단계에도 합병증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당뇨 전 단계는 아직 진단 기준상 당뇨병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도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혈관 손상이나 경도 인지장애,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 심지어 일부 암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약 1,400만 명. 당뇨병 환자까지 합치면 무려 1,900만여 명에 달합니다. 다음 날 그녀의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올란가? 합병증을 이겨낸 지금도 매일 아침 첫 일과는 공복 혈당 체크. 오, 관리한 보람 있네. 와, 완전 정상. 지금 얼마나 나온 거예요? 75. 당뇨 합병증까지 겪었던 사람이 지금은 공복 혈당 75. 놀랍지 않나요? 공복 혈당이 높으면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거든요. 제가 전당뇨로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다가 당뇨 합병증까지 오고 또 가족력 유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공복 혈당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당뇨를 잡기 위해서 공복 혈당에 가장 신경을 썼어요. 김정수 씨는 어떻게 공복 혈당을 잡았을까요? 아침 식사 준비 중인 정수 씨.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특별한 루틴이 숨어 있습니다.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 순서가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틴으로 먹어요. 이 순서가 혈당 조절에 왜 도움이 될까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한 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지연되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되면서 자연스레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줄어들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전 꼭 챙기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혈당 지킴이 세리포리아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나고 합병증까지 이겨낸 그녀만의 비밀 무기. 세리포리아인데 제가 식사 전에 꼭 챙기는 건강 루틴이에요. 이게 혈당 지킴이, 내 건강 지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공복 혈당이잖아요.
이 세리포리아가 공복 혈당을 안정화하고 병든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당뇨병을 막기 위해 저당뇨 알파를 실천하면서 이 세리포리아를 같이 병용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서 그런지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리포리아, 대체 뭐길래 혈당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세리포리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02년 일본 원시림에서 처음 발견된 이 미생물 세리포리아 락세레타는 우리 몸에 뜻밖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 배양 중 이 미생물에서 항당뇨 효과를 가진 물질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특히 흰색을 띠는 이 세리포리아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2차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물질이 지친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밀 무기였던 거죠. 세리포리아는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도록 도와 몸이 다시 생기와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리포리아는 혈당 조절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세리포리아에서 유래한 생리활성 물질은 세포의 대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이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는데 세리포리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흡수된 당은 에너지로 소모되고 그 결과 공복 혈당이 감소하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때 당뇨병 전 단계였음에도 잇몸까지 내려앉는 합병증을 겪었던 김정수 씨. 그러나 지금은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협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당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세리포리아. 이미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시키고 혈당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3개월간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물을 섭취한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물을 섭취한 그룹의 평균 공복 혈당과 혈중 인슐린 농도 지표, C-펩타이드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리포리아의 작용 원리를 간단한 실험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노란색 모형과 보라색 모형을 각각 인슐린과 포도당으로, 비커에 담긴 물을 세리포리아라고 가정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인슐린과 포도당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리포리아가 작용하면 혈관 속에 쌓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난 김정수 씨, 그녀의 하루를 다시 따라가 봤습니다. 세리포리아를 챙긴 후 마음 놓고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는 그녀.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로 향하는데요.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한 그녀만의 식후 루틴을 실천하려는 겁니다. 발 뒤꿈치와 앞꿈치를 번갈아 들어올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 전신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자미근 푸시업이라고 종아리 앞뒤로 운동을 이렇게 하면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비 올 때나 어디서나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려면 어려운 방법을 하게 되면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잖아요. 좀 쉬운 걸로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도 찾고 또 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이게. 그렇다면 가자미근 푸시업이 혈당 관리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가자미근은 종아리 윗부분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인데요. 다른 근육과 달리 운동 시 인슐린이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수 씨가 하는 가자미근 푸시업처럼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식후에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미근 운동이 식후 혈당을 무려 52% 낮추고 인슐린 과다 분비는 60% 줄였습니다. 전신 대사 조절에 큰 도움이 된 것이죠. 다시 미용사라는 본업으로 돌아온 정수 씨. 체력의 여왕답게 오늘도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기 얼굴 엄청 많이 좋아졌다. 네? 응. 당뇨 정단계까지 갔다는데 진짜 얼굴이 많이 화사해졌어. 나는 완전 정상됐지. 응. 근데 네 좋은 모습,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보기가 너무 좋다. 솔직히 피부도 많이 밝아지고 깨끗해졌다. 사람들 말이 그래. 피부 왜 그렇게 밝아지냐고. 당뇨 환자 이제 네가 그게 좋아지니까 몸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또 당뇨식 먹고 운동하니까 살도 다이어트도 되고 뭐 일석삼조 완전히. 요즘에는 피곤함을 좀 덜 느끼지.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김정수 씨.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도 약간 언니 집에도 약간 가족력 있다 했지 않나? 있다. 친정 엄마하고 여동생. 맞지. 그리고 당뇨는 유전율이 세대. 그 언니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니도 그 암 때문에 고생했다 아이가. 그래서 당뇨까지 오면 큰일 나. 언니도 한번 검사해보고 그대로 미리 내처럼 합병증 오고 나서 고치지 말고 미리 해. 미리. 알았어. 이제는 혈당 지킴이로 변신한 그녀. 자신만의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언니 다 했어? 머리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갈래? 언니 가자. 잠깐만. 정수 씨가 잊지 않고 챙기는 필수템이 있죠. 이거 뭐야? 이게 세리포리아라고 식전에 먹는 혈당 케어 제품이야. 다른 거는 식후에 먹던데 이거는 식전에 먹는가 봐? 이거는 식전에 먹는 건데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공복 혈당 관리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 세리포리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공복 혈당에 도움을 주는 거래. 당뇨병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히잖아. 근데 당뇨약 먹으면서 이걸 같이 먹으면 좀 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먹고 가자. 김정수 씨의 혈당 관리 필수템 세리포리아. 덕분에 당뇨병 전 단계의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리포리아를 꾸준히 먹고 나서 당 수치가 좋아진 것 같아요. 당 수치를 잡고 나서니까 피곤한 게 사라지고 삶이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당뇨가 개선되고 나서는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새로운 삶이 생긴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약 12.3%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췌장에 쌓이는 지방의 양은 약 22.8%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작은 췌장은 혈당이 오를수록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지쳐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이 쓰이지 못한 잉여 포도당이 몸속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을 조금씩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과 인슐린 대사의 이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몸속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생존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을 공격하는 전신 합병증 때문입니다. 이미 이양화 씨의 삶은 수많은 당뇨 증상에 갇혀버렸습니다. 피로, 손발 저림, 식곤증, 수면 장애까지 혈당이 무너질수록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만약 지금 고혈당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녀를 기다릴 합병증은 더 끔찍합니다. 고혈당이 오래되면 심장을 향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조직이 괴사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 심근경색과 부정맥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고혈당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뇌 혈류를 느리게 만듭니다. 결국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며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즉, 높은 혈당은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을 잃게 하고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라고도 불리죠.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떨어지고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지 않게 분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 분해에 그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고혈당 환자들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분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쉽게 침착되어서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늦춰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혈당 관리로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난 김정수 씨. 합병증까지 극복한 그녀의 노하우를 이양화 씨에게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양화 씨도 당뇨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혈당을 낮추기 위한 생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수 씨의 관리법을 꼼꼼히 살피며 의욕을 불태우는 향화 씨.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김정수 씨의 3가지 노하우, 머릿속에 저장 완료. 2주간의 생존 프로젝트 돌입. 먼저 밥을 먹을 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해 포만감을 높였습니다. 식후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가자미근 푸시업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 그리고 혈당 지킴이 세리포리아를 꼭 챙겼습니다. 2주간의 관리 후 다시 찾은 병원. 식단과 운동, 그리고 세리포리아까지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모두 감소했습니다. 생존 프로젝트 후 그녀의 변화는 요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덜 피곤한 것보다도 안 피곤하고 뭐 지치지도 않고 아주 막 활기차게 잘 지내요. 약알도 많이 줄어서 약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알이 몇 개 안 돼서 기분이 좋아요. 혈당이 잡히자 늘 피곤하기만 했던 일상은 이젠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이양화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세리포리아. 우리 몸엔 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물은 당 수송체인 글룻4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체내 당대사를 촉진함으로써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세포 내 당 흡수가 증가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건데요. 이는 세포의 당 활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인슐린 필요량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구용 항당뇨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세리포리아를 섭취시켰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AMPK 효소를 자극해 포도당을 빠르게 처리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세리포리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물은 미생물 배양물이다 보니 임산부와 수유부, 또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 수치만을 쫓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진짜 해답은 우리 몸 안 세포에 있습니다. 세포가 지치고 문을 닫으면 아무리 좋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도 포도당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우리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포가 깨어나고 건강해지면 포도당은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몸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임시 방편이 아닌 세포부터 되살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의 새로운 기준,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비밀을 찾았습니다. 혈당 관리, 세포가 답입니다.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